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이후 변화와 반성 모드로 돌아선 가운데 여론 지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여상원 변호사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 민심 위반을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반성과 성찰의 그런 말씀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여론은 싸늘한 것 같습니다. 금요일 되면 늘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고 우리는 또 데이터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해야 우리 시청자님도 그런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긍정, 그러니까 지지가 30%, 부정이 61%로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고 4월 4주째 30%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4월 2주째 27% 최저로 내려가가지고 큰일 났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30%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대통령은 지금 뭐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많은 걸 갖다가 충격도 받으셨을 거고. 그랬겠죠. 그래서 지금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인식 하에 소통을 강조하고 또 이 장관이라든가 당직자들한테 민생 현장으로 가봐라. 거기서 생생한 민심을 들으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국민들이 체감은 못해요. 국회의원이 바로 내 옆에 와서 내가 시장 장바구니 들고 있는데 물가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하는 거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국정 운영 방식으로 그걸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국민들이 이번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미친 것 중에 하나가 인사입니다.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인사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회전문 인사까지는 아니지만은 구시대 인물들이라고 지칭되는 장관들을 계속 임명하고 그 다음 또 그는 임기 초부터 검사 출신들을 중용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이 검찰공화국 물론 민주당의 프레임 씌우기지만 그런 식으로 갔는데 거기에 맞게 인사를 해버렸어요.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이란 그렇게 야당이나 이 중도층에서 비판함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국 장관 이런 사람 수사할 때는 검찰에 지지를 보냈지만 일반적으로는 검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높거든요. 뭐 이런 어떤 사법권 특히 그 형벌권 이런 걸 다루는 기관에 대해서는 본래 부정적인 영향이 많은데 우리는 군사 독재 시대 때부터 흘러온 이 모든 게 검찰은 어떤 정권의 앞잡이라는 생각이 아직 그 좀 40대, 50대 이상 거기서는 많이 박혀 있고 그 다음 20대, 30대는 어떤 정교조 교사라든가 이 검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어른들이 세뇌를 해가지고 하여튼 검찰에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사실 검찰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가 없죠. 발전할 수가 없죠. 검찰이 그동안 많은 그 이 사정 작용을 통해서 많은 그 사회 질서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데 그렇지만 몇몇 정치적 사건에서 검찰권 행사가 조금 옳지 않은 경우도 있었죠. 그게 많이 내리에 있다 보니까 검사가 절도범 잡아가지고 기소하고 이거 국민들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유력 정치인을 대통령이나 어떤 여권에 척을 진다는 이유로 숨은 이유로 이렇게 처벌할 때 많은 국민들은 이 민주화에 반대하는구나, 민주화를 그 방해하는 검찰이구나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검찰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데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됐는데 인사마저 검찰로 해버리니까 검사 출신에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강서구청장 선거 끝나고 지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이런 그 후폭풍 동조화 현상 그게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있었던 지자체 선거에서 마치
여당이 선전한 것처럼 예. 반대로 된 거죠. 예, 예. 거기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러던 그 파문이 좀 에스컬레이트 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그 국가대표 축구 경기 이기고 나면 있죠. 네. 칭찬이 일색이지만 지고 나면 있죠. 예, 모든 잘못이 심지어 다 축구협회 협회장까지 욕먹어요. 삿삿이 또 들춰내죠. 그렇죠. 그게 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 당이 있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당과 거리를 두고 할지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당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어떤 여의도 출장소다. 예. 그런 느낌을 사실 뭐 예전에 비해서 많이 희석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여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일체시하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가 어떤 혁신한다 그러면서 뭐 인사 물갈이 한다 그러면서 이거를 가지고 모조리 영남 인사들로 예전에 영남 인사를 바꾸길래 무슨 수도권 이런 줄 알았더니만은 역시 영남 인사로 도로 영남당 그 도루묵이란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면 그게 아마 국민들은 이번에 강서구청장 참패할 때 국민의힘이 좀 정신을 차리고 혁신을 하겠구나도 생각했고 막 그 처음에 그 참패하고 나서 몇 마디 많이 나왔잖아요. 막 자기들끼리 대화도 하고. 예. 그런데 결과는 있죠.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가 돼버렸어요. 도로묵이 된 거죠. 예,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이게 물론 김기현 대표가 했다고 하지만 이게 대통령의 뜻 아니냐, 예. 윤핵관의 뜻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물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때문에 그렇지만은 경제가 아주 주식도 지금 완전히 뭐 며칠 사이에 엄청나게 떨어지고 그러면서 물가는 또 엄청나게 오르고 거기 중동의 석유니까 예. 오르고 하면서 경제가 또 피부로 와닿는 게 안 좋으니까 이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30% 지지 이거는 뭐 화불 단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화는 하나만 오자고 한꺼번에 닥친다고.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운도 좀 나쁜 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졌는데 여러 가지 대외적인 경제 여건까지 확 와버려가지고 더 떨어졌고 그 긍정평가는 뭐 외교 국방입니다.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교 국방은 그냥 그러냐? 그렇죠. 뭐 피부로 국민들이 느끼는 뭐 건 그런가? 전혀 없어요. 이런 거지. 신문 보고 이번에 중동 방문한다네 이 정도지. 그 외교 국방 가지고 내 생활이 뭐 옛날에 권영길 대표인가요? 네. 생활 좀 뭐 나아졌습니까? 그 말이 유명해졌는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 국방 외교 잘한다고 해가지고 생활 좀 나아졌습니까? 이 말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번에 지지율이 작용했다. 네, 그러면 답도 나오죠. 그런데 더 이제 심각한 것은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 수도권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많이 사니까 네. 국회의원을 많이 뽑아요. 한 절반 뽑습니다. 121석. 네. 지금도 16개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이. 여기서 최소한도 35, 40석은 해야만이 과반은 못 되더라도 일당이라도 되는데 이번 갤럽 조사를 보면은 그동안은 서울은 좀 우세한 걸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 서울은. 물론 원래 강서 같은 경우는 원래 야세가 강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동안 여론조사상에서는 서울은 국민의힘이 좀 우세하고 경기, 인천 여기는 민주당이 우세한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갤럽 조사를 이번에 보니까 서울은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25, 부정이 66, 경기, 인천도 32대 60. 더 놀라운 것은 TK입니다. TK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부정보다 높았는데 이번은 45대 48로 뒤집혔어요. 근데 평상시에 이러면은 또 만회할 기회가 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총선이 6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한 5달 반. 이것도 뭐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만 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지지율이라든가 민심은 다시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이 5달 반 남은 시점에서 이 수도권이 이렇게 악화됐다. 거기다가 이제 지금 TK뿐만 아니라 PK 소위 말해서 보수의 텃밭이라는 듯
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게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우리가 이제 뽑을 때는 어떤 문재인 정권 때의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는 그런 역할을 하고 뽑았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좀 약간 지지부진했죠.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사태까지 이르면서 그 피로도가 컸는데 이제는 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윤석열 표 정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문재인 부정, 그다음 이재명 비난, 이것만으로 이제 정치를 하기에는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시효가 지났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계속 거기에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이제는 피로하죠.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강서구청장까지 선거까지 결과까지 포함되니까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다고. 원래 그 기대를 많이 하면 실망도 큽니다. 기대를 많이 접었다고 이제 접었죠. 특히 중도층에 있는 그러니까요. 영남마저도요. 그 만일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영남 출신이었으면 이 정도 타격은 또 들어왔을지 몰라요. 충청 대통령 충청 출신 아닙니까,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걸었다가 영남 출신들이 아니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은 이념을 많이 강조하고 할 때 그거는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는 이념 내지 그 어떤 좌파에 대한 어떤 공격 이걸로 가능했지만 대통령이 되면 2년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이 중요하고 그다음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걸 제시 못하니까 이게 지금 이 모양까지 이르는데 윤석열표 정책이라든가 이건 뭐냐, 그렇죠. 국가의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어떤 비전이랄까 청사진이 없으니까 이게 그 흘러간 옛 노래만 계속 트는 꼴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노래, 우리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그런 걸 안 틀어주니까 우리 그 라디오도 계속 흘러간 옛 노래 나오면 몇 번 듣다가 끄지 않습니까? 새로운 노래, 신선한 노래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6개월 남은 사이에 물론 당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당도 지금 이래서는 안 되고요. 뭐 많은 분들이 김기현 대표의 사퇴, 뭐 조수진 의원의 휴대폰에 사퇴하는 거 아니냐 한 말이 나올 정도로 여권 내에서도 그런 의견이 많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당직자 문제 또 나오지만은 그 밑에 사무총장 몇 사람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도 김기현 대표가 어떤 자기 거취를 표명하는 게 훨씬 임팩트가 크고 당연하죠. 근데 그거는 그대로 있고 저 잔챙이들 쫄개들만 바꾼다고 잔챙이 쫄개까지 되는지 사무총장 아니 장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는 거는 장수가 바뀌어야 바뀌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 밑에는 장관들이 뭐 한 것보다 대통령이 어떠냐 그다음 당에서는 당대표가 뭐 어떠냐 이게 중요한데 당대표가 그 자리 놓기 싫어가지고 겨우 한다는 소리가 내년 총선에 참패하고 나면 내놓겠다는데 참패하면은 본인이 내놓고 야인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국민들은 그리고 여권을 지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뭐 됩니까 이번에? 보수가 괴멸당하는데 괴멸당하면 지금도 괴멸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인식을 가진 김기현이가 지금 당 대표를 한다는 게 저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기를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다 똑같죠. 이번에 그 김기현 대표의 그거 보고 참 실망이 컸습니다. 실망 정도가 아니라 저는 그냥 나자빠졌습니다. 나자빠졌어요. 거기다가 이만희 컷오프된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런 사람을 사무총장을 시키는 거 보고 아이고 망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어쨌든 흘러간 옛날에도 확실히 정리를 했어야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뽑은 게 뭡니까? 문재인, 적폐청산이죠. 뭐. 이재명 확실히 정리하라는 건데 하나도 못했잖아요. 1년 7개월 수사해갖고 영장 기각당했으면 누가 책임을 져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인식은 그렇죠. 대통령 책임으로 본다라고 이게. 물론 저같이 법조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검찰권 독립, 사법권 독립을 생각 안 하지만 그 말씀하셨잖아요. 국민이 호랑이고 국민이 그렇다면 그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그 수사권 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에 대해서 본인은 법적 책임은 없을지 몰라도
정치적 책임은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선거는 정치지 그게 뭐 재판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은 억울하도 행할지 몰라도 이런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받아들이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받아들인다고 말만 해가지고는 국민들이 느끼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잖아요. 나타나야죠. 신용만 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아유 북한 정식 국호가 뭔지 아시죠? DPRK입니다. 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 민주주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을 민주주의를 한 나라 없듯이 예. 대통령이 아무리 뭐 민생 소통, 그다음 뭐 이 정책 중심 이래도 있죠. 나타나는 걸 보고 한 거라. 그걸 국민들이 보는 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국민의힘에서는 있죠. 국민들이 딱 느끼는 그런 정책 변화를 가져와야지. 그렇습니다.